네. 잠깐 끊어져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힘이라도 좁은 곳에 집중을 하면 뭔가 더 세잖아. 예를 들면 그냥 이 뭐 주먹으로 때리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가지고 얘를 탁 치는 거랑 좀 다르잖아, 그치? 그거를 얘기하려고 압력이란 단위 그 어떤 정의를 했는데 힘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단위 면적당 힘이다 얘기야. 그래서 압력은 단위가 이 A가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고 힘이고. 그래서 압력은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압력은 단면적분의 힘 그리고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뉴턴은 힘이고 그 다음에 미터 제곱은 넓이잖아요. 그리고 파스칼이라고 PA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압력,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앞으로 W라 쓰고 걔는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과 같다. 요거 제가 유도를 밑에 하나? 유도는 안 할 거고요. 유도 안 할 거고 유도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유도는 제가 안 할 거고 이것만 기억해요.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다. 언제? 일정한 압력일 때. 자, 압력과 부피의 관계. 이제 연력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가 하나 또 나오는데 뭐냐면 압력 부피 그래프예요. 압력 부피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Y축이 압력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여기서 여기로 증가했어. 이렇게. 그때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은 요 사각형의 면적이잖아요.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의 아랫부분 넓이입니다. 요거 별표 쳐주시고, 다시 부피가 V1에서 V2로 변했어. 그럼 이게 V1에서 V2로 변하면서 훑고 지나간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체가 한 일. 두 번째, 압력이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럼 감소하면서 V1에서 V2로 변했잖아. 훑고 지나간 이 공면, 여기 면적도 기체가 한 일. 그리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그래프도 있어요. 얘가 자주 볼 거야. 요때 한 바퀴 돌면서 만든 그 면적도 기체가 한 일. 다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은 기체가 한 일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은 W고 부피 변화량은 델타 V라고 읽어요. 삼각형 V. 그냥 V랑 달라요. 요 기체가 팽창할 때, 기체가 팽창한다는 건 부피가 커진다는 거죠.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럼 W는 아까 P 곱하기 델타 V에서 부피 변화량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가 돼요. 압력은 그냥 계속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반면에 부피 변화량이 마이너스야. 이건 뭐야? 기체가 수축할 때죠. 그때는 1도 마이너스다. 다시 기체가 팽창할 때는 부피 변화량이 플러스,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이 플러스다. 이거는 한글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W가 플러스라는 게 외부로 내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로 에너지를 쓰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면에 기체가 수축해. 그럼 부피 변화량이 음수죠. 그래서 W도 음수.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기체가 수축한다. 그리고 기체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에너지를 받는다가 아니고 미안해요. 바깥에가 에너지가 더 세서 나한테 일을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리려나? 다시 이 부피 변화량이랑 그 다음에 W는 부호가 같이 갑니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부 에너지. 그냥 열 에너지가 아니고 내부 에너지야.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뭐냐? 이 정의를 기억하세요.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기체들 간의 인력이 있어서, 작은 애들이지만 기체 간에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그 뭐 인력과 청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우리가 다룰 거는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는 뭐냐? 그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 가장 뭐라고 하냐? 이상적인 기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이상기체의 특징은 그러니까 현실 속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공식 만들 때 이런 기체가 있다고 존재하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얘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기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이상기체. 우리는 이상기체만 다룰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인데 얘가 0이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정의는 알고 있어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란 기체 분자들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인데 우리가 다룰 건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기차 분자들이 엄청 많아요. 걔네들이 각각의 또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질량도. 그 운동 에너지들을 총 합친 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상기체에서. 근데 요 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 에너지 커지겠지. 왜냐면 질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체 분자 수랑 요 온도가 중요한데 기체 분자 봐봐. 분자 속도가 빠르다. 얘는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기체 분자의 어떤 속도가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온도가 높다는 정의를 물리학에서는 기체 분자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그냥 기체 분자의 속도가 높다. 그러면 그 기체의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분자 수랑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 내부 에너지를 앞으로 U라고 씁니다. U는 뭐랑 비례하냐? 분자 수랑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얘랑 같습니다. 온도. 운동 에너지랑 온도. 그래서 이렇게 써주세요. 뭐냐면 내부 에너지 얘는 뭐로 해석하면 되냐? 운동 에너지. 얘는 또 뭐로 해석하면 되냐? 온도.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에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야? 열 에너지 배웠고 열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 세 가지 배웠죠. 이제 이 세 가지를 합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게 연력학 제일법칙이에요. 그 유명한 연력학 제일법칙. 처음 들어봤겠지만 연력학 제일법칙의 뜻은 이렇습니다. 외부에 가해준 열은 외부에 가해준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 여기다 써봐요. 내가 기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팽창하거나 온도가 상승한다. 이 얘기예요. 요건 이제 내가 기체에서 열을 뺏으면 기체가 수축하거나 온도가 하강한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이게 열 에너지입니다. 내가 기체한테 열을 주면은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거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체에 열을 주면은 기체가 팽창하거나 일을 하거나 온도가 상승한다. 아까 온도 뭐라고 했어요? 내부 에너지. 그래서 요걸 기억해 줘야 돼요. 이제 정리해서 쓸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게 연력학 제일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체에 열을 가하잖아. 그러면은 부피가 변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쓰인다 얘기예요. 또는 두 가지 다 쓰이고. 여기서 단위가 3개 등장하죠. 뭐 Q, 델타 U, W. 각각의 그 부호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자, Q가 플러스다. 열이 플러스란 얘기는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표 반드시 외워야 돼. 중요한 거고. 반면에 Q가 음수다. 기체가 열을 방출했다.
외부로. 두 번째 델타 U,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여기다 써봐요. 온도 올라갔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온도가 떨어졌다. 그 W가 플러스다. 뭔 얘기냐? W가 플러스다는 기체가 일을 받았다가 아니고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단 얘기예요. 외부로 했단 얘기는 부피가 커졌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면 기체가 부피가 감소했다. 그래서 기체가 열을 얻을 때를 Q가 양수고 열을 잃을 때를 Q가 음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의미는 내가 열을 가하면은 어딘가에 반드시 쓰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일이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근데 온도도 결국에 기체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내가 기체에 에너지를 가하면은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하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운동 에너지라 했잖아. 그래서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어디 밖으로 새가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풍선에 열을 가하잖아. 그러면은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어. 온도가 상승한다는 건 내부 에너지. 온도랑 내부 에너지는 앞으로 같은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팽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외부로 일을 한다. 얘가 델타 U고 얘가 W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U라고 쓰지 않고 델타 U라고 씁니다. 기체에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와 외부의 일을 하는 데 쓰인다.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 두 번째, 이 연력학 과정. 기체라는 게 뭐 뜨거운 물체랑 접촉하거나 아니면 기체 스스로 열 출입이 없는데 팽창하거나 이런 걸 배울 건데 그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압력을 P라고 쓰고 부피를 V라 쓰고 온도를 T라 씁니다. PVT가 어떻게 변하냐를 관측하는 게 연력학 과정입니다. 이 연력학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Q는 델타 U 플러스 W, 앞으로 이 공식 많이 쓸 거고 연력학 제1법칙을 쓰는 과정입니다. 그 연력학 과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일단 먼저 써보세요. 등적, 그리고 등압, 그리고 등온, 단열. 이렇게 네 가지 쓰고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등적 과정. 여기서 적이 부피입니다. 부피가 일정한 과정. 기체가 열의 에너지 출입이 있는데 부피는 일정한 상태인 거야. 이게 뭐가 있을까? 압력밥솥. 내가 압력밥솥에 그 가스레인지를 켜서 압력밥솥에 불을 때우잖아요. 그럼 얘가 부피는 그대로 있어. 왜냐면 그 뚜껑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부피는 변하지 않아. 근데 안에 막 들끓잖아요. 폭발하려고 하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태가 변하는 걸 이제 등적 과정이라 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해석해야 하는데 압력 부피 그래프를 계속 배울 거고, 압력이 P고 부피가 V.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뭐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등적 과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만 써볼게요. PV 그래프 아주 자주 배울 거고, 요 반비례 그래프 모양인데 T1, T2. 자, 2차원의 원소 3개를 표시하고 싶어. 예를 들어 X축, Y축이 있고 하나가 더 있어. 지금 P, V, T를 다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 평면에. 그럴 때는 일단 X축, Y축에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요. 요 위에 점들은 모두 온도가 동일한 점들인 거야. 아직 지금 PVT 서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 PV 그래프에서 T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T2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그래프가 위에 있는 놈이 온도가 높습니다.
T1이 T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들어갈게요. 일단 부피가 이 x축에서 이 부피가 변하지 않아. 이 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부피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압력만 증가하죠. 이런 거를 등적 과정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식 한번 써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지. 부피가 일정하다는 건 자, W는 P 곱하기 델타 V인데 뭐가 0이에요. 델타 V가 0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얘가 0이다. 그래서 등적 과정에선 중요한 게 W가 0입니다. 그래서 이 Q, 내가 기체에 가한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로만 쓰인다. 이것이 등적 과정의 핵심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W가 0이다. 등적 과정에서는. 요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등압은 뭐가 일정하겠어요? 압력 P 일정. 그럼 PV 그래프에서 뭐가 일정해? 이 P가 일정하니까 얘가 1로 하겠죠, 그쵸? 그러면 지나가면서 V1에서 V2로 이렇게 증가하겠네, 그치? 자,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W는 아까 P 곱하기 델타 V였잖아요. 근데 뭐가 일정해? 얘가 일정하지. 근데 얘는 증가하지. 그러니까 얘도 증가하겠죠. 요거는 내가 가한 열이 내부 에너지와 일에 모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T1, T2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T2가 T1 그래프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등압 과정에서는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의 한일 둘 다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가 여기에도 쓰이고 여기에도 쓰이고 둘 중에 0이 없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이 부피와 온도 관계인데요. 보일샤를 법칙 요거 합쳐서 그 다음 장에 제가 별표 한번 칠게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라고 PV는 nRT라는 식이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nR은 보통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 그럼 PV는 T죠. 요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요 아까 제가 X축 Y축인데 여기다가 P라고 놨고 여기다 V라고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P 대신에 Y, V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XY가 T인데 그럼 Y는 X분의 T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비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고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T1, T2 이렇게 있잖아. 높은 놈이 온도가 큰 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PV는 T.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다시 부피가 일정해. 근데 압력이 증가해. 그럼 온도 증가하겠죠. 자, 온도가 일정해. 근데 압력이 부피가 감소했어. 그럼 압력은 증가하겠죠. 왜 PV는 T라는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PV는 nRT 요식에서 나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시 아까 등압 과정 했고 세 번째 이번엔 등온 과정. 등온은 뭐가 일정합니까?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 T가 일정.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PV 그래프에서 이 T 그래프를 타고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 때 부피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죠. 근데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겠죠. 여기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일정, 얘는 온도 변화 없다는 얘기죠.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그러니까 델타 U가 0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등온 과정은 델타 U가 0이다. 그러면 따라서 Q는 뭐에 쓰여요? W에 오로지 다 쓰이죠. 내가 기체에 가한 열이 기체가 받은 열이 외부의 한일에 다 쓰인다. 이것이 등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알고 이 공식을 통해서 이 공식에서 뭘 의미하는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등온 과정은 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원에 기체를 접촉했을 때 열원이랑 열평 상태를 유지시킨다. 무슨 말이냐? 요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놈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온도 안 변해. 온도 변화 없어. 그럼 얘는 기체가 뭔가를 할 때 외부 그 옆에 뜨거운 놈이랑 계속 온도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증가하면은 압력은 감소하고 이런 특징을 지닙니다. 자, 네 번째, 요거 제일 중요한 거고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이거는 뭐냐면 열 출입이 차단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Q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뭐가 0이야? 그럼 Q가 0이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고 요 과정입니다.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오냐? PV 그래프에서 이 T 온도가 다른 두 그래프 T 그래프를 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요. 아까 등 5는 뭐야? 한 T 그래프에서 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는 단열은 한 그래프에서 한 그래프로 움직여요. 뛰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단열의 특징이 이렇고 단열을 보면은 요 부피 변하죠. 그리고 압력도 변하죠. 그래서 부피 압력 모두 변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요건 왜 일어나냐? 열 출입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빨리 일어날 때 이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Q가 0이라서 기체가 외부의 한일 W랑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하죠. 그럼 압력은 감소하죠. 요거를 부피가 증가하니까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팽창. 반면에 부피가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V2에서 V1으로. 요거는 단열 압축. 단열 압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 단열 과정은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구름의 생성, 높새바람. 둘 다 이 열 출입이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는 운동이야.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Q가 0이니까 이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팽창한다 이 얘기예요.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한다. 단열 팽창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는 감소한다. 온도가 급속히 낮아지는 거. 높새바람은 여기서 영동지방에서 태백산맥 올라가는데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응결점에 다다르겠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하고 이제 비를 뿌리고 다시 단열 압축. 요 높새바람이 단열 과정의 예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열 팽창의 예가 탄산 뚜껑. 탄산음료를 뚜껑을 딱 딴 순간 그 순간에 열 출입이 너무 빨라서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럼 기체의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확 낮아지는 거. 그래서 그 수증기가 응결된 그 주변에서 수증기가 응결되는 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단열 압축은 자전거 튜브에 내가 공기를 빡 주입하면은 그 좁은 곳에 팍 들어가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이 두 가지 단열 과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아까 열기관 했잖아요. 열기관인데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그 네 가지 과정을 여기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열기관 중에 열기관 아까 뭐 있어? 내연기관,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랑 외연기관 이렇게 있었죠. 그 두 개를 너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이걸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어디서 시작하냐? 가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가에서 나로 갔다가 나에서 다로 갔다가 다에서 라로 갔다가 라에서 다시 가로 가는 이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각각 과정이 어떤 건지를 묻습니다. 일단 가에서 나부터 봅시다. 가에서 나는 이 PV 그래프에서 뭐가 같아요? 부피가 계속 같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 한번 써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W는 P 곱하기 델타 V였죠. 얘가 0이니까 얘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에 가한 열이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갔죠. T1, TL에서 TH로 올라갔잖아. 그치? 두 번째 나에서 다는 이 온도 그래프를 하나를 타고 내려가지. 그러니까 등온 팽창. 그러니까 등온 과정인데 등온 팽창이라고 읽습니다. 등온 팽창은 뭐야? 부피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네.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0입니다. 그래서 Q는 W. 내가 기체에 가한 열이 모두 1에 쓰인다. 이것이 등온 팽창 과정. 세 번째 다 알아. 이건 다시 뭐야? 부피가 같으니까 등적 과정인데 등적 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델타 U 플러스 W인데 부피가 일정하니까 얘가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내려가잖아. 그래서 얘도 내려간다. 그리고 등온 압축 라에서 가. 등온 그래프고 부피가 감소하니까 등온 압축이죠. 그쵸? 얘도 Q는 델타 U 플러스 W 썼을 때 뭐가 0이야? 온도가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U가 0이야. 그래서 기체 지금 부피가 감소했잖아요. W가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래서 Q도 마이너스다. 각 과정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순환 과정이 문제가 나오면 각 과정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써서 뭐가 0이고 0이 아닌 것도 있어요. 0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각각 부호를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열기관 이렇게 했고 이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뭡니까? 열에너지. 2번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뭡니까? 열평형 상태. 세 번째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과 뭐를 곱한 거예요? 부피 변화량. W는 P 곱하기 델타 V니까 부피 변화량. 네 번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뭐가 같아요? 저건 뭐야? 운동 에너지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므로 기체 분자 수와 뭐랑 같아?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연력각 제1법칙. 기체에 가해준 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의 한 1의 합과 같다. 등적 과정 뭐가 일정합니까? 적이니까 부피.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등압 과정.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뭐가 0이에요? 얘가 0이니까 Q는 W가 같다. 마지막 열 출입이 없다. 단열 과정.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0이니까 W는 마이너스 델타 U. 이 네 가지 과정을 잘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다음 문제 한번 좀 풀어봅시다. 그다음 문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